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가 국가 행사로 승인됐지만 국내 어느 도시를 선택할지조차 안개 속입니다. 먼저 도시를 정해달라는 요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결정을 한 후 해야만이 사전 준비의 차질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순천 자볼드에 개관을 앞두고 고민거리가 불거졌습니다. 연간 예상 적자 규모가 만만치 않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수확기를 맞은 옥수수 재배 농가에 불량 종자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정 종자를 심은 농장에서만 반토막 크기의 옥수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종자 문제가 보는 거죠. 보수 온기를 맞아 바다의장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 가망만 해역에 양식어류에 치명적인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가 국가 행사로 확정되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최 도시는 물론 개최국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수시가 최근 개최 도시부터 먼저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3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열리게 될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최근 이 COP28을 국가 행사로 확정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개최국으로 확정된 이후 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유치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면 여수시는 개최 도시부터 먼저 선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개최국이 발표되는 시점은 내년 11월. 2년 안에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추후 다른 나라가 유치 전에 뛰어들어도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결정을 한 후 해야만이 사전 준비의 차질이었다. 여수와 유치 경쟁을 벌일 지역으로 인천과 부산, 제주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남해안 남중권 시군의 전폭적인 지지와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 경험 등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요소가 충분하다는 자신감도 여수시가 개최 도시 선정을 요구하고 나선 또 다른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 지금 판단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 유치 여부가 확정된 다음에 개최 도시 선정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사국 총회 유치 절차를 두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선 남해안 남중권 시군과 시민단체는 총회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과 홍보 활동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와 치열한 경합까지 벌이며 정말 힘겹게 유치했죠. 호남권 첫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 자벌드에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운영 적자 규모가 연간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개관에 앞서서 이를 해소하거나 최소한 줄여나갈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낸 순천만 자벌드. 현재 공정률은 40%로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고민이 생겼습니다. 연간 운영 적자 규모가 15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순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벌드 운영비 분석 결과 연간 수입은 37억 원, 운영비는 52억 원으로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자벌드 운영 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지만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좀 확보하는데 이렇게 좀 모두가 다 힘을 써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불투명하고 적자 수입 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에서도 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와 비대면 상황을 감안해 연간 방문객을 당초 70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낮추면서 적자 분석이 나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당정정책협의회를 통해 20억 원의 국비를 요청한 가운데 국비를 지원받는 성남의 한국자벌드와 형평성을 고려해 그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자벌드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질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성남 자벌드는 연간 120억 정도의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순천만 자벌드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 공모 당시
운영비는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곳으로 유치돼 앞으로 정치적 변수가 큰 상황. 계획대로라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5월에 정식 개관하는 순천만 자벌드. 국비 확보가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공적 기능 수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천 의료원 등에 긴급 경영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도립 공공의료기관인 순천과 강진의료원이 직원 급여와 약품 재료비,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 5억 원씩 10억 원 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올해 2월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내원 환자 급감 등으로 경영상 큰 타격을 입어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도내 확진자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2월 초부터 6개월 동안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 22명, 지역사회 17명 등이었으며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09명으로 전국 평균 27.82명과 비교해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 도내 확진자 가운데 24명은 완치됐으며 15명은 순천과 강진의료원 등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의료진을 응원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군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벌써 6개월째 의료진과 방역 공무원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더위까지 찾아와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한평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료진들에게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입니다. 저희를 위해 일해주시는 의료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학생들은 의료진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의료진 여러분들 힘내세요.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읽은 의료진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 의료진들에게 학생들의 마음이 전달돼서 힘이 납니다. 더 촘촘한 대응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이 담긴 동영상을 자체 제작했고 의료진을 응원하는 영상도 함께 담아 보건소에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학생들의 손편지와 응원 메시지는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가방만 해역에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지속돼 양식장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까지 가망만 북측 해역에 물속 산소량이 적은 산소 부족 물덩어리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 생물에 피해를 입히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닷물 속까지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초여름에 발생해 가을까지 지속됩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고흥군 거금도 입금해수욕장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부부가 고립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이들 부부가 만조시 해안선과 떨어지는 갯바위라는 걸 모르고 들어간 것 같다며 갯바위에 갈 때는 밀물과 썰물 등 주변 상황을 관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초당 옥수수. 여름철 별미인데다 농민들에게도 틈새 작물로 인기가 높은 품종입니다. 그런데 한창 수확기인 요즘 특정 종자를 심은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네, 보도 화면을 통해서 반토막 옥수수 보시면 농민들 얼마나 화가 나실지 이해 가실 듯합니다.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 시기를 놓친 옥수수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보통 15에서 22cm까지 자라지만 이 옥수수들은 겨우 10cm 남짓.
알곡이 끝까지 맺히지도 않았습니다. 인근 9개 농가가 23헥타르 밭에 올해 2가지 품종의 종자를 심었는데 이 품종을 심은 2.5헥타르에서만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밭에 똑같이 재배를 했는데 사람도 여럿이 해보고 다 근데 일괄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종자 문제로 보는 거죠. 중하품으로라도 수확하려던 농민들은 업체의 답변을 기다리다 결국 수확 시기를 놓쳐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 피해액은 1억여 원에 이르고 같은 밭에서 양배추 등 이모작을 계획했던 농민들은 더욱 피해가 커졌습니다. 농민들은 다른 품종은 모두 수확해 80% 이상 상품으로 판매한 만큼 종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타 지역에서는 정상 수확이 이루어졌다며 재배나 기후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결국은 그런 걸로 좀 추정은 하는데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종자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회사는. 업체의 피해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농민들은 종자의 불량 여부를 가리기 위해 농촌진흥청 종자분쟁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 뉴딜 사업 선정을 위해 여수시가 공모 준비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내년 어촌 뉴딜 사업에 돌산읍과 인포항 등 12개 지구를 신청하기로 하고 각 지역의 협의체를 구성한 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어촌 뉴딜 사업은 전국 300곳의 어촌에 3조 원을 투입해 지역에 맞는 특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수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8곳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태풍과 호우 상황에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전남 지역 25곳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모두 98억 원이 투입되고 위험저수지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수위계와 CCTV 등 각종 재해 관측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